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올해 식품 유통업계는 다양한 제도 변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정부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도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겠다 하면서 논의를 시작했고, 의무 휴업일 변경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무 휴업을 평일로 바꾸겠다고 하자 그 파장이 큰데요. 한쪽에서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꿨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상공인을 막다른 골목에 모는 거라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죠. 최근 전국 16개 시도 소상공인 협회장이 대구시청 앞에서 의무 휴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이 대구까지 찾아온 이유는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절실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를 쉬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로 돌아선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시장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대구에서 가장 큰 서문시장 상인연합회가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오늘 시사초점에서 들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일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도 어제와 같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안동 4도, 영양 3도, 영주 2도의 기온 보이겠고, 내일 낮부터는 점차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한편 갈수록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건조 경보 지역인 경북 북동 산지에는 순간 풍속 시속 55km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안동시가 지역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서를 정비하고 지원 기준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과에 있던 희망 나눔팀을 사회복지과로 옮겼는데요. 시는 기존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등과 업무 시너지가 기대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9만 원 인상하고요. 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을 46%에서 47%로 변경해 지원금을 235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18만 원 올립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생계급여에 362억 원, 주거급여에 8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추가 확보했고요. 특히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 예산을 6억 원 증액해 일하는 청년 자립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자활근로 사업에 38억 원,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10억 원 예산을 확보하고 빈곤계층 재진입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건조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내려졌던 주의보가 어제부터 건조경보로 격상됐는데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으로는 강한 바람도 예고됐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3m 안팎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에어돔 축구훈련장이 경주 천군동 웰빙센터에 들어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에어돔 축구훈련장은 정식 경기가 가능한 규격의 인조잔디 구장과 관람석, 연습공간, 전술회의실 등을 갖추게 됐는데요. 오는 30일을 준공한 뒤 시운전을 거쳐 다음 달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 에어돔은 공기막 구조물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지진과 태풍에 매우 강하고요. 냉난방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폭염과 강추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경주시는 에어돔 축구훈련장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동학의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역민들에게도 개방해서 조기축구회 경기장과 유소년 축구교실 등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재난 대피시설로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 에어돔 축구훈련장을 통해서 경주가 전국 최고의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3도, 습도는 5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5에서 3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고향사랑 기부제 1호 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전북 완주군에 거주하는 유은희 씨인데요.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유은희 씨가 온라인을 통해 10만 원을 기부해 울릉군 첫 기부자가 된 겁니다. 유은희 씨는 울릉도와 독도에 가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해 늘 아쉬움이 있었다며 울릉군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울릉도 소식을 접하며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죠. 이번 기부를 통해 유은희 씨 역시 세액공제와 함께 울릉도 특산품인 오징어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울릉군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는 14명, 금액은 190만 원인데요. 울릉군은 기부자가 지역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해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역대 최저치입니다. 네, 가장 낮았다는데 뭔가 좋은 거였으면 좋겠네요. 네, 그나마 이제 좋은 소식인데요. 네. 대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66명으로 그 전년도보다 15.4% 감소를 했는데요. 이건 역대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그때는 495명이었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86.7%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7년 136명, 2018년 111명, 2019년 97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고 2020년에는 103명으로 소폭 상승을 했지만 2021년에는 78명을 줄었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감률이 마이너스 10.3% 기록하고 있는데 네. 계속 줄어들다가 역대 최저치고 이게 좀 올해 또 계속해서 사고가 줄어들게 된다면 최저치를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대구 경찰청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해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가 8%가량 줄었는데 그러니까 암행순찰팀이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 등을 강화한 결과 사고가 크게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2021년 4월부터 본격 도입된 이 안전속도 5030 이런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도 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7월 시행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확대 이것도 사고를 낮추는데 맞아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예.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2023년에 달라지는 교통법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기억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올해부터는 이 2개 차로를 걸쳐서 주행을 하거나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과 벌금 10점이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회전할 때 정면 신호등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정면 이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다음에 우회전하도록 또 안전 의무가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은 일시 정지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서 정면 신호와 무관하게 그냥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잘 생각하셔서 운전 안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유럽식 시즌제입니다. 유럽식 시즌제를 도입을 한다는 말인가 본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개관 20주년을 맞은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올해에는
유럽형 시즌제를 도입해서요. 금, 토, 일 이 사흘 연속으로 각각 다른 오페라를 선보인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오는 4월 14일 이 푸치니의 토스카를 시작으로 15일에는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또 16일에는 모차르트의 피거로의 결혼 이렇게 4일간 오페라가 무대에 오르고요. 네. 또 이 이제 다음 주인 4월 21일에도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를 시작으로 22일 모차르트의 피거로의 결혼, 또 23일 푸치니의 토스카 이렇게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대구의 주말을 정말 그야말로 오페라로 수를 놓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첫 시즌 오페라는 오는 3월 3일 예정된 푸치니의 토스카인데요. 대구 오페라 하우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이제 시즌 오페라 6편, 26회, 26회 등 총 12편 38회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고요. 네. 특히 이제 별개의 오페라를 연달아 선보이는 유럽형 시즌제를 도입해서 짧은 기간에 다양한 오페라를 관람토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한 달간에 매주 금요일, 토요일 같은 작품이 반복적으로 무대에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유럽식으로 이제 가면서 좀 다채로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야외 오페라도 선보이는데요. 올해 한 10월쯤에 20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개막작으로 베르디의 아이다를 준비 중인데 이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 대구에서도 좀 문화생활을 좀 더 다양하게 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유명하고 좋은 프로그램 많아서 자주 가고 싶은 곳인데 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관리 체계 일원화입니다. 네, 어떤 얘기예요? 네, 이 대구의 젖줄로 불리는 신천과 주변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대구시는 이 도시마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이 수변 공원 조성을 위해서 6개 이 구군에 위임된 신천 도심구간 관리 권한을 회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조치를 왜 했냐? 이거는 좀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시민 수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천관리 행정 체계를 일원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사실 이게 신천이 도심을 남북으로 흐르는 대표 지방하천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천 가창교 하류 도심구간 하천 관리 권한이 뭐 중구, 동구, 다 남구, 나눠져 있었죠. 맞아요. 수성구, 네. 달성군까지 흩어져 있어서 시설물 유지 관리에 혼선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결국 이렇게 관리 권한 일원화를 통해서 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하천 관리 방향을 대구시가 찾아가겠다 이런 거고요. 공간 조성 계획부터 뭐 시공이나 유지 관리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드리면 대주교통의 이 어떻게 보면 대구의 교통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신천대로 이게 더 안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천대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을 인공지능 AI로 감시하고 맞습니다. 알려주는 실시간 돌발 상황 관리 시스템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159명입니다. 159명요? 네. 무슨 숫자인가요? 자, 이게 지난해 10월 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네. 사망자가 158명으로 집계가 되어 왔는데요. 네. 이번에 공식 집계에서 한 명이 더 늘어나서 159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이태원 참사 이제 부상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희생자, 참사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행안부가 이제 관계 법률과 의료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서 사망자로 인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자로 인정받은 이 부상자가 10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이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서 떠나보낸 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12일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사실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유족 측에서는 제대로 된 이 정부의 이 트라우마 치료 이런 게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좀 더 학생이 굳건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마치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
이게 또 비판을 받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학생의 어머니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기본소속단 용해인 의원을 통해서 제 아이는 이번 참사의 희생자다라고 얘기하며 네.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같은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은 후에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희생자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지금 힘겨루기에 들어갔죠? 네, 지금 오늘 포함해서 나흘밖에 국정조사 특위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네. 우선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간 연장을 얼마나 할 거냐.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보고서 작성 시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민주당에서는 최소 열흘 이상은 돼야 된다. 특히 3차 청문회가 지금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1월 2일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증인 채택이 합의가 안 되면서 연기가 되다 아예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네. 그래서 열흘 정도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3차 청문회를 하게 되면 또 증인 채택 문제가 있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불러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증인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어요. 네. 좀 합의가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나 연장이 될지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첫 사진입니다. 첫 사진이요? 어떤 사진이요? 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상공에서 달 지표면과 지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네, 공개된 이미지는 2차 달 궤도 진입 3일차인 지난해 12월 24일 달 상공 344km에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임무 궤도 안착 후인 지난해 12월 28일 달 상공 124km에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가 된 거예요. 네.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흑백 사진 속에 둥근 지구와 어떻게 보면 지구의 윤곽과 구름, 바다 이런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고요. 네. 달 지표의 크레이터, 구멍이죠.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고해상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달 표면에 촬영하는 인물을 고려해서 흑백으로 촬영하던 설계가 됐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다 칼라 찍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다누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달 탐사에 들어가요. 앞으로 얼마나 또 신비로운 영상과 자료들을 보내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수요일에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활동이나 교류가 좀 적은 중장년층들 가운데는 좀 우울하다 싶어도 이걸 잘 드러내지 않고 참다가 오히려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포항에서는 중장년층들이 모여서 요리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포항방송국 이혜지 리포터가 취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북구보건소가 40, 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맛있는 담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요리를 잘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곳에선 직접 배우고 만들면서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일상의 소소함, 즐거움을 나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늘은 3회차 수업입니다. 그죠? 생선 초밥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신 분, 생선 초밥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집에 가시면 다음부터 광어 한 마리 집도 시작해서 떠와가지고 집에서 온 식구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리학원 원장 조리기능장 이영기입니다. 중장년층들이 선호하시는 일품 요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회차로 진행이 되는데 1회차는 탕수육, 2회차 장어덮밥 했고요. 오늘이 이제 3회차인데 생선 초밥이 준비되어 있고요. 4회차 수업은 해물 누룽지
누룽지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업 과정은 재료 손질부터 해서 조리 과정 이런 것들을 간단하고 쉽게 실패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탕수육, 장어덮밥, 초밥 이게 전부 소스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소스의 비율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려서 집에서 해도 실패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요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음식은 사서 먹는 것도 좋지만 가장 맛있고 건강한 음식은 직접 조리해서 먹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리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일단 저는 요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료가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 입맛은 다 다르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가족들 입맛에 맞는 음식은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초밥을 만드셨다면 저 초밥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요. 따뜻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음식 만들면서 그런 좋은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초밥을 굉장히 좋아해서 초밥을 만드는 내내 빨리 완성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혼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맛있는 담소에서는 함께 만들고 먹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에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혜심입니다. 오늘 수업이 어떤 수업인가요? 오늘은 생선초밥을 만들었는데요. 집에서 잘 하지 않는 요리라 생소했지만 조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즐겁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지금은 서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면서 소통도 하게 되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수업 하셨어요? 탕수육하고 장어덮밥요. 오늘 생선초밥까지 하는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장어덮밥인데요. 집에서는 쉽게 장어덮밥을 안 하는데 겉에 묻은 비린내 나는 그 제거하고 소스를 이렇게 발라서도 할 수 있고 간장으로도 할 수 있고 고추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원장 선생님이 고추장으로 할 때는 어떻게 배율을 하라, 간장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서 집에 가져갔는데 식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집에서도 해보셨어요? 해보려고요. 모든 요리는 요즘에 레시피도 잘 나오고 가서 끓이거나 조리만 하면 되는데 그 소스 비하만 하면 누구나 초보라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여기 와서 보니까 좋아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더 많이 알려서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이런 기회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 음식을 만들면서 소통도 하고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건강을 챙기는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건 이렇게 보건소에서 또 보여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정신 건강을 돌보기 위해 보통 심리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맛있는 담소는 요리를 하면서 몸도 움직이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웃음도 나오고 분위기가 아주 밝았습니다. 또 집에서 잘하지 않는 메뉴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레시피로 또 쉽고 간편하게 알려주니까 집에 가서 꼭 해보겠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프로그램을 마련한 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권영희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 내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외로움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는 우울감이 있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현수막의 QR코드나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 접수로 신청을 받았고요. 이 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진행 과정은 프로그램 전후로 우울 척도 검사를 시행하고요. 고민거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소통을 한 후에 요리 활동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랑 내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10월에는 청년층으로 수업을 했고 11월부터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운영될 계획이고요. 요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저희 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니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북구보건소에선 중장년뿐 아니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수업도 진행했는데요. 네. 반응이 아주 좋아서 올해도 프로그램을 연다고 합니다. 지역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 돌봄에 나서는 모습은 앞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항의 이혜지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 가운데 한 50여 곳 정도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하고 있대요. 대구시장은 이미 시민들의 소비 행태가 변했다면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서문시장 분위기 어떤지 전화가 지금 끊어졌나 본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 중에 한 50여 곳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시장이 이미 이제 시민들의 소비 행태가 변했으니까 우리도 대구시도 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자 이런 뜻을 거듭 밝혔다고 하는데 대구에서 가장 큰 시장 하면 서문시장이죠. 서문시장은 분위기가 어떤지 오늘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박종호 부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부회장님은 지금 동산상가 회장도 겸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동산상가 1층에서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친구리 매장을 물려받아 현재는 부부간의 숙녀복과 가정용 잡화 매장을 25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50세 상인입니다. 네. 어때요? 그래도 전통시장은 좀 활성화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간에 많은 활성화도 했고 한데, 네. 사실 서문시장은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라는 곳인데, 요 근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사회적 거리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고객들이 조금씩 방문하기 시작했고, 네. 주말에는 특히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어때요? 코로나 영향이 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시장 경기,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경기가 이렇게 좀 많이 침체된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영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사실상 코로나로 첫 해는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상가에 사람 구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액 대출을 받고 버티고 버텼다가 그리고 또 상가 건물주들에게 임대로 인하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도 하고 그렇게 근근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많은 임차인들이 월세 또 기타 경비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들어오기를 많이 반복했습니다. 네. 현재도 임대 광고를 붙인 층이 제법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다가 또 작년 말부터 금리가 너무 인상돼서 맞아요. 대출 이자 부담이 또 상당히 늘었고 그런 영향으로 또 조금씩 늘어나던 매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떤 충격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거는 IMF거든요. 네네. 어때요? 그때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저도 그때 장사를 경험하셨죠? 시작할 시점이었는데 피부로 느끼기는 지금 IMF보다가 지금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정도입니까? 네. 지금 대구시가 그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이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고 들으셨죠? 네.
네. 일단 서문시장 상인회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서문시장은 여느 주변 전통시장과 달라서 아침에 다소 일찍 시작해서 저녁 5시, 6시에 장을 마감하는 구조입니다. 네. 다만 여기 휴무는 한 달에 첫째, 셋째, 일요일 2번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생활하시는 뭐 가족분들, 젊은 층은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이 큰 시장을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낮 시간에 많이 찾으십니다. 네. 당연히 주말과 일요일에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매를 하는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소매를 하는 많은 매장들은 그 매출에 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일요일 영업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찾아오던 일요일 고객층이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되고 당연히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들 코로나 때 정부 각종 규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고 겨우겨우 버티던 매장들이 이제 손님을 조금 맞이하나 싶었는데 네. 뭐 높아진 금리에 또 힘들고 또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변경에 큰 근심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군요. 네. 일요일은 첫째, 셋째 일요일을 쉰다고 하셨어요. 서문시장은? 네네네. 그러면 전부 다 쉽니까? 시장 전체가? 서문시장이 그 말씀드린 대로 뭐 첫째, 셋째, 일요일만 휴무를 하고 있고 2012년 6월부터 대형마트 휴무일 날짜와 이렇게 교대로 좀 맞춰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형마트가 쉬는 날은 영업을 하고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왔다는 거죠. 2012년 6월부터. 네네. 20년이네요, 그죠? 네. 자, 10년 됐군요, 10년. 2012년 6월부터. 예, 네. 10년 됐군요. 예.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는 했는데요. 네네네.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 휴업이 네.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은 못한다. 오히려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쪽으로 간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뭐 전통시장 시장 활성화에 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통시장의 속사정을 뭐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마트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통시장을 아끼고 애용하시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시장을 모두 없애버리고 대형마트나 플랫폼만으로 장보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문시장은 실제 그 마트 휴업인 1월에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구시의 협조를 얻어서 공영 주차장 1월 무료 주차도 했었고 또 각종 고객 사은 행사 등을 뭐 상가에서도 시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뭐 서민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장이 전통시장인 거라고 생각하고 건어물 상가의 경우에는 마트 휴무일에 매출이 한 3배가량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뭐 시장 활성화에 뭐 효과가 없다 하는 얘기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대구시가 일단 의무 휴업일 변경을 시는 일단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하고 지자체가 알아서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시장에 계시는 상인연합회나 이런 분들 의견을 물었었나요? 네, 뭐 서문시장은 8개 건물 상가가 존재하고 뭐 노점상까지 하면 7,0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데 거기 딸린 식구나 직원들까지 하면 1만 명이 넘어갑니다. 네. 근데 이렇게 큰 시장이 이런 그런 결정이 난 데 대해 뭐 사전에 어떤 연락도 못 받았고 개각식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점 정말 답답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지난해 6월 그 서문시장을 각별히 생각하시는 대통령께도 의무휴일 그 폐지 불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렸고 또 지난해 5월 8월에도 대구시의 그 휴무일 폐지 및 변경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저희 공문을 전달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협약식에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폐지 아니면 변경 이런 건 반대한다 얘기하셨다고요? 네네. 그 대구시가 12월 말에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추진 협약식을 했잖아요. 네. 그때 보면 뭐 전국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또 뭐 대구 동부 중서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관계자분들은 오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초대한 분도 있고 안 온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뭐 중요한 자리에 아예 얘기를 못 듣고 참석 못한 부분들도 많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무시장 절대 다수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변경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대구시 상인회는 대구에서 가장 큰 그 선무시장 의견을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물은 적도 없고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그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대구의 시장이 여러 곳이 있고 그 시장마다 상인연합회가 있을 텐데 네. 그 시장 상인연합회 쪽은 그럼 연락이 안 갔다는 얘기인가요? 윤두리 시장에는 뭐 연락이 갔는지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 네. 저희들 선문시장이 8개 지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단 한 곳도 공식적으로 저희들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하고 있는 상가연합회도 그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12월 협약식과는 전혀 그 서문시장은 지금 몰랐었고 관련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번 그 협약식에 오신 분들의 어떤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얘기하셨습니까?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중구청에는 이미 강력히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고 네. 대구시는 담당 과장이 그 연말을 기점으로 자리 이동을 해서 어제 정식으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예. 지난주 대통령실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석실 비서관이 대형마트 정책을 담당하는 그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네. 상황을 설명하고 검토하도록 요청했고 그리고 국무조정실을 통해가 대구시에 이 얘기를 하였다고 해서 대구시와의 두가 뒤에 협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관계자도 네. 그 대구시 상인회가 그 선무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시상인회장이 그 선무시장에 직접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데 다소 좀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협약식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건지도 좀 의문이네요. 그죠? 예, 저희들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은 일단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지금 결정하게 됐어요. 네. 중구청에도 반대 의견을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뭐 네. 따로 연락 온 게 있습니까? 중구청에서? 중구청에 그 사실 이번 협약식에 선무시장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지도 듣지도 않고 참석한 데 대해서 강력히 또 이의를 제기를 했었고 예. 담당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 협약식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서 결과를 내기까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고 쉽지 않을 거니 너무 걱정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작 의무 휴일이 변경이 되고 나면 본인들이 그렇죠. 어떤 책임을 질지는 저희들 알 수 없죠. 네. 모언론사에서 들은 얘기로는 경기도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아서 경기도 상인연합회장은 보다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보아서 저희들 선문시장 연합회를 비롯해서 상가들은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대책을 이럴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걱정 어린 목소리도 많은데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또 좀 말씀 좀 들어봐야 되면 다시 한번 또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박종호 부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 지났습니다. 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 만나는 시간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현승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게요? 네. 3년 전에 평창 올림픽 개회식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막 드론 뜨고 난리 나고. 맞습니다. 네. 드론이 이제 경기장 상공에서 다양한 올림픽과 관련된 이미지를 그려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드론이 아주 장관이었죠. 맞습니다. 네, 이후 드론이 시민들에게는 아주 친숙해졌는데요. 현재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도 매주 토요일 화려한 드론 쇼를 볼 수 있고. 그래요? 너무 가까이서 몰랐네. 네, 그래서 오늘은 대구에서 드론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스카이 엔터프라이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 저는 월드컵 볼 때도 저는 위에 그렇게 줄이 있어서 드론이 다니는 걸 처음 봤거든요. 맞습니다. 촬영도 너무 하고. 신기하고 네. 기술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나고 맞습니다. 이게 뭐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또 재난 현장 이런 데서도 드론 역할이 정말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드론 이게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뭐 이게 맞습니까? 제대로 된 표현이? 맞습니다. 네. 이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자율 항법 장치 등을 통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비행체고요. 네. 정식 명칭은 무인 항공기입니다. 무인 항공기인데. 맞습니다. 근데 드론이 움직일 때 웅 하는 벌의 날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수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우웅거리다라는 뜻의 네. DRONE 드론이라는 별칭이 붙었죠. 네. 이 드론은 사실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는데요. 네.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소형화되고 그리고 IoT, 로봇 등 다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저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인명구조, 화재 현장, 산업 현장에 대한 시설 모니터링부터 식생 상태 확인이라든지 농작물 방제와 같은 농업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측량이 어려운 곳의 지형 측량, 도로, 댐 등의 안전 진단, 3D 모델링, 그리고 온습도 센서, 미세먼지 측정 등을 부착해서 환경 모니터링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 막히고 뭐 이런 거 걱정 없고 빨리빨리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진짜 역할이 크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카이 엔터프라이즈 대표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올게요. 네, 지금 저는 스카이 엔터프라이즈 대표 하명관입니다. 저희는 드론 운영업체로서 드론 조종 교육이랑 드론을 활용해서 실시간 영상 환경 감시, 실시간 영상 중계, 드론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있고요. 드론 공연, 행사 연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청 같은 경우는 드론을 통해서 실시간 환경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 오염 지역을 확대되는 걸 예방하고 이 전염병 매개인 깔따구 유충을 유충 단계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드론을 제품 출시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청 경제지원과랑 작년, 그다음 21년, 22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청년 드론이라고 청년에 해당하는 젊은 층 이 사람들을 드론 조종 자격을 취득을 해서 드론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신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자격 취득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형인 것도 있지만 저희 회사랑 같이 이제 꾸려나갈 저희 근로자들 중에는 조종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또 합류를 시켜서 꾸려나가고 있죠. 네, 지금 23년도에는 고용 인력이 50% 이상 더 늘어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드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보다 이제 드론을 통하면 빠르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정확하게 이제 드론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드론으로 환경 분야가 아닌 산업 분야에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드론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지자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환경 분야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 핵심 가치가 어떨까도 궁금하네요. 네, 한마디로 드론 활용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부분인데요. 지역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굴해서 그 중에 드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인데요. 달서구청과 연계해서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달서구청 내에 미세먼지 상황실이라는 본부를 두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드론에
각종 센서를 부착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변화를 감지해서 알람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경보나 예보에 활용하고 구역 내 불법 사업장을 감시 및 모니터링하는 프로젝트도 2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사람의 손에 닿기 힘든 쓰레기 매립장 메탄가스 측정, 그리고 수질오염 감시 등의 환경 감시, 그리고 아파트 균열 촬영, 재난 현장 실시간 드론 영상 관제 시스템 업무 등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도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무인 항공기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땅에서 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스카이 엔터프라이즈는 이런 드론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괜찮은 일자리 제공이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육, 실습 교육이 다 가능하고요. 국비과정 개설해서 취업에 의지가 있는 교육생들을 모아서 조종 자격 취득 과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서구청과 협약해서 지역 내 취업 대상 취약 청년들에게도 교육비 할인을 제공을 하고 취창업도 연계해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수료생 중에 한 14명 정도를 올해까지 직접 고용을 했고요. 현재 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4명이 고용 취약계층, 사회적 기업에서 말하는 그런 유형에 포함되어 있고 10명 정도 올해 더 고용하려고 열심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 기업도 인증받았고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도 받았는 이제 우수한 일자리 사회적 경제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해서 관내 주민 활동을 항공사전을 촬영을 해준다거나 인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방제 업무를 도와주는 등의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요. 이제 농약을 필요하면 드론에 담아가지고 네네.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곳에 일하시는 분들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스카이 엔터프라이즈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드론 자격증이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일반 분들이나 기존에 이제 드론 날리신 분들 모든 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100명 가량의 교육생을 지금 현재 배출한 상태입니다.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이론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실기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실기 교육 전에 모의 비행, 시뮬레이션 비행도 같이 겸해서 총 3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영상 디자인 쪽을 맡고 있는 이연경 과장이라고 합니다. 드론 자체가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직접 이제 경험한 적은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드론 공연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경험이 크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이 좀 드론에 대해서 쉽게 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 엔터프라이즈에서 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실내 군집 드론 쪽으로 이제 맡고 있고요. 이제 공모 사업이나 필요한 드론을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드론만 있을 때는 조금 시시한데 이제 드론과 사람이 하니까 조금 신기해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행사에 맞는 이제 주제 공연을 했는데 이제는 뭐 뮤지컬 쪽으로 이제 사람과 드론이 함께하는 일을 이제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시간 영상 중계 관제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드론이 함께하는 꿈을 꾸고 있다. 네. 멋지네요. 이 기업이 그리는 미래가 참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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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드론테인먼트라고 네. 드론 군집 공연도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드론 공연하면 드론이 나와서 하는 공연인데 네. 스카이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드론과 사람이 함께 이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그러니까 예전에 소개 한번 드렸는데요. 장애인 예술하는 한국 파르타우스, 네, 네. 그리고 운동 전문기관 운동명가 좋아짐이라든지 공연 단체인 이제 댄스 하시는 아트지 네, 협동조합과 협업해서 이제 이 드론 공연을 수행을 하는데요. 단순히 드론이 아니라 국악과 비보잉, 그러니까 직접 그런 이제 전통 문화와 공연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드론과 함께하는 어우러지는 공연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양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매출액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네. 그래도 이런 새로운 시도로서 네. 사람과 함께하는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드론 기술이 점점 발달할 것이고 더 작아질 것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스카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프라이즈 같은 곳이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많아져야 될 것 같고. 네. 네. 이 드론이 친숙해지는 만큼 취미용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긴 네, 한데요. 사실 그렇죠. 네, 사실 이 스카이 엔터프라이즈는 이러한 기술력을 계속 높여나가서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셜 벤처 기업인 짐라인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프리카의 작고 가난한 나라 르완다에서 과다출혈 및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사망률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센터를 세워서 드론으로 의료시설에 혈액과 의약품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산업으로서 끝내주네요. 해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도록 스카이 엔터프라이즈 노력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도 네. 그리고 사생활 침해, 항공법 문제가 맞습니다.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새로운 가치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공공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현승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구마로 동굴리 내거리에서 성당 내거리 방향으로 성당 내거리 직전 횡단보도 앞쪽입니다. 4차로에 승용차가 정차한 모습으로 사고 조사 중인데요. 뒤쪽으로 정체 보입니다. 당산로는 감삼내거리에서 두류시장 방향으로 감삼내거리 400m 지난 지점 2차로 쪽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뒤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청호로는 장원맨션 내거리에서 만촌 내거리 방향으로 장원맨션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만촌 내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구미북 부근 170.6km 지점에서 남구미 부근 169km 지점까지 3차로와 4차로를 따라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중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북대구 부근 130.9km 지점 1차로 쪽에 낙하물 처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북구 매천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잠정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점포 69곳을 태운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화재였지만 건물과 내부 집기류 등이 다 타고 없어져가지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많은 화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다시 한번 화재 예방 모두 잊지 말아야겠고요. 힘겨운 상인들을 위한 지원도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1월 4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